특히 시작하는 브랜드거나 작은 브랜드한테는 100명의 교육보다 1명의 팬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드려요.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저한테 반론을 하시냐면, 내가 만드는 물건이 팔 수 있는 시장이 이렇게 넓은데 내가 굳이 이 시장을 냅두고 요만한 시장을 들어갈 필요가 나한테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재반론을 하냐면, 사장님,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가 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내 색깔이 엄청 날카로우면 이 결과가 절대 0으로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최소한 1명의 팬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결국은 이 사장님의 장사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반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한재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를 요약을 대략하면 되게 작은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브랜드의 문제를 해결하는 브랜드 하우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책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먼저 시작하게 된 얘기는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분야의 사장님들을 만나서 멘토링을 하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브랜드 얘기가 나오면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바빠요? 시간 없어요? 더 나아가면 필요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조금 관심이 아예 없는 분들이에요.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제 조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누가 대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약하면 결국은 팀장님, 브랜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결국은 하시는 거거든요. 사장님들이나 작은 브랜드들을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은, 브랜딩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랑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특히나 이 사장님들을 위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만든 가게잖아요. 사장님들한테는. 특히나 작은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가 만든 가게예요. 그래서 누구나 내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가 큰 틀의 접근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사장님들한테 들었던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처음에 내가 창업을 할 때 1차적으로 하는 사장님들 접근이 뭐냐면, 동네에 잘 되는 가게를 찾아봐요. 그래서 그거를 포장해서 벤치마킹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게 없어요. 그 사장님들이 들어보면 결국은 남들이 하던 거에서 제일 좋은 방식을 갖다가 자기 걸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니, 내가 만든 가게인데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브랜드와 브랜딩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거냐면, 보통의 생각이 브랜드와 브랜딩은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브랜드와 브랜딩은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약간은 비용이라 고민의 지점이긴 한데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생각에 사장님들을 위한 브랜딩은 이런 접근으로 해야 돼. 결국 이런 맥락 때문에 지금의 그 책이 나오게 됐고요. 이게 결국은 어떤 부분에 핵심이 있냐면 이 실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게 더 이상 옛날처럼 각 잡고 오랜 시간 큰 돈을 들여서만 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사장님들이 자기 가게라면 자기 스스로 답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라는 차원의 접근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사장님들이 왜 브랜드를 어려워할까라는 게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거냐면, 사장님들한테는 오늘 장사가 오늘의 삶으로 연결되거든요. 이게 사실 장사의 현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브랜드라는 거를 사실 뭔지도 잘 모르는데 알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되게 막막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가 오늘의 삶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지 사실 엄두가 안 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장사가 그 사장님의 오늘의 브랜드 또는 내일의 브랜드가 되는 일이 되게끔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의 이 책을 쓰게 됐고요. 그게 사장님들을 위한 브랜딩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이태원에 있는 덮밥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기 있는 저 로고랑 간판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저 사장님이랑 몇 번 이제 멘토링을 제가 했었어요. 매장에 가서. 근데 그러다가 두 번째인가 갔을 때 갑자기 이 홀에 이 냉장고가 나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을 두세 번 갔었기 때문에 변화가 생겨서 여쭤봤어요. 이게 도대체 사장님 왜 갑자기 튀어나와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제가 요리에 대한 맥락을 정확히 모르는데 그 사장님 워딩은 뭐냐면 고객들한테 조금 더 나은 밥을 제공하고 싶어서 집에 있던 냉장고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홀에 자리도 몇 개 없는데 되게 갑툭튀로 이 냉장고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좀 인사이트를 얻은 건 뭐냐면 요 한자 읽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2년 나왔습니다. 예, 2년. 예, 요게 요 로고에 관련이 있습니다. 저 로고에 보시면 저 심볼이 2년이라는 한자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배경이 뭐냐면 이 사장님의 그 전에 일하실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음식을 좀 찍어내는 어떤 브랜드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밥이라는 이 제품이 이렇게만 접근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밥을 한 끼 만들더라도 고객이랑 나랑 인연이 되면 좋겠어 라는 것 때문에 저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로고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왜 냉장고를 꺼내놓게 됐는지 설명을 해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거창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 따뜻한 밥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집에서 냉장고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따뜻한 밥 한 끼로 인연을 만들고 싶은 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런 글을 써다가 그 냉장고 앞에 제가 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이 메뉴판도 그냥 본인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쓰시고 배민 아카데미랑 그때 했었어가지고 이제 배민으로 배달도 하셨는데 어플에도 이런 걸 써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브랜딩은 이런 겁니다. 네.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저도 되게 파워풀한 브랜딩의 요소 중에 뭐가 있냐면 배달을 시켰는데 거기에 손편지가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사장님들이. 저는 그거만큼 되게 파워풀한 브랜딩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오늘의 장사가 그분의 내일의 브랜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되어야 그게 곧 사장님들을 위한 브랜딩이 될 거다라는 차원으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이 책이 그래서 계속 쓰면서 고민했던 지점이 뭐냐면 사장님들이 제가 멘토링도 하고 많이 만났지만 여기도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바쁘세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을 보통 전화로 하거나 줌으로 하거나 하는데 사장님들이 거의 전화로 하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받으시다가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장님 고객이 오시면 전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 항상 드리고 멘토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사장님 중에 멘토링을 하시다가 팀장님 죄송해요 끊고 그 다음에 또 전화했다가 그걸 한 두세 번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브랜딩이 사장님들한테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책을 쓰면서 잠깐이라도 이 책을 보면 그날 봤던 내용들을 그날 바로 장사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다이렉트하게 써야겠다라는 게 이 책의 되게 큰 취지였습니다. 네, 연결해서 저 프롤로그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체에 대한 이유와 함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프롤로그의 세 가지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 브랜드가 필요한 세 가지 이유. 그 키워드가 이 세 가지거든요. 사장님, 가게, 고객.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면 이런 순서로 사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사장님이고요. 두 번째가 가게, 세 번째가 고객입니다. 여기서 왜 첫 번째가 사장님이냐?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너무 명쾌한데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의 브랜드니까요. 사장님의 브랜딩부터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장님 스스로가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장님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 여기 보면 사장님에 대한 질문으로 만드는 사장님의 브랜드라고 써 있잖아요. 이 질문이 여러분이 어떤 걸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박한 건 한 개도 없고요. 사실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살면서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사장님은 뭘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뭘 싫어하고 꿈이 뭐고 좋아하는 브랜드는 또 뭐고 언제 가장 행복하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사실 이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그게 사장님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평이해 보이는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이야말로 나만의 가게, 즉 유일무이한 브랜드를 만드는 시작이자 차별화를 이루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브랜드를 만들어 보니까 저희가 아보카도라는 플랫폼상에서 처음에 브랜드를 만들면 브랜드 서베이라는 걸 하시게 돼요. 근데 그게 사실 아까 여기 보여드린 이 질문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시작하셨는지, 꿈이 뭔지, 예상하는 고객은 뭔지 이런 질문들인데 제가 그 얘기를 사장님들과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실제로 사장님들이 이렇게 평이한 질문이지만 스스로 답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유는
너무 바빠서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장사가 오늘의 사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볼 기회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철학가는 아니거든요. 이 철학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라는 브랜드가 분명해야 실제로 그 가게의 브랜드도 다를 거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해야 실제로 브랜드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가 가게예요. 근데 사실 가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장님에 대한 질문을 다 더한 거가 결국 가게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한 개씩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어떤 사장님이 뭘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분이 싫어하는 건 뭐냐고 했을 때 시끄러운 거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꿈이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거다. 그리고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냐? 백종원 대표님이라고 답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답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게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해서 예시로 만들어 본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약간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아까 이제 강아지를 좋아한다 그랬고 조용한 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한대요. 연상되는 가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혼밥러를 위한 음식점이에요. 네. 근데 그 매장에는 되게 차분하게 식사하기 위해서 조용한 재즈가 흘러나와요. 근데 그 매장의 인테리어에 강아지 사진이 다양하게 걸려 있어요. 가게 아닌가요? 네. 저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사장님이 더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그 가게에 반영되는 거. 네. 그게 그 사장님의 가게가 브랜드가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라는 차원이고요. 저희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장님인 당신의 생각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나요? 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뒤에 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사장님이란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장님이란 존재는 그 사람 한 명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만 좋아하는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되게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답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 다 더해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입니다. 마지막에 고객인데요. 이 고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객과 사실 다른 고객입니다. 네. 어떤 거냐면 생각해보면 우리 가게의 첫 번째 고객이 누굴까? 누굴 것 같으십니까? 응? 누구? 직원, 가족. 두 분 다 틀리셨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장님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고객은 친구나 가족이 아니고요. 그 사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가게의 첫 번째 고객은 사장님이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 이전에 물론 가게를 만들고 할 때 외부의 평가를 받아야 되죠. 받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장님들 만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기준이 없이 그걸 받으면 중심이 너무 흔들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사장님들이 처음 접근하는 방식이 벤치마킹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제가 나름대로 안으로 들어가 봐서 느꼈던 거는 결국은 자기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이 왕이 아니고 사장님이 저는 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 실제로 그 가게가 브랜드가 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객의 기호에 맞게 가게를 운영하기보다 한 명의 개인이자 고객이기도 한 사장님 스스로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이러한 접근이 가게의 고객이자 팬을 만드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 저기 지금 팬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팬에 대한 얘기를 왜 나오냐면 소위 요즘 말하는 팬덤은 결국은 한 사람의 팬이 시작이에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BTS 아미도 원래 이렇게 글로벌하지 않았죠. 되게 소수의 사람들만 좋아하던 문화였던 거거든요. 결국은 팬덤을 만들려면 한 사람의 팬이 필요한데 그 팬이 일단 사장님 당신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눈치를 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사장님입니다. 이 사장님의 가게를 브랜드로 만들 때 시작은 결국은 사장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책의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10가지 법칙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10가지 법칙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뭐 법칙이라는 말 때문에 나는 동의가 안 되는데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사장님들을 브랜드로 만들 때 필요한 10가지는 이런 겁니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책에 보면 이런 이제 그림이 나와요. 네,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의도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예. 원래 브랜드를 만들 때는 이유가 없는 게 없거든요. 여기도 다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 자기다움이에요. 저 자기다움. 중요한 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위에 세 가지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밑에 일곱 가지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만드는 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위 아래를 묶어 있는 핵심은 자기다움입니다. 제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게 저기 위치한 이유가 다 있다. 자기다움의 얘기는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말씀드린 게 이렇게 기준을 나눈다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앞에 세 가지가 분명한 것이 그 다음에 일곱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장님들이나 작은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앞에 세 가지를 사실은 정리하거나 고민하고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앞에 세 가지가 개수적으로는 적을지 몰라도 저 세 개 없이 뒤에 일곱 개는 불가능하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에 세 가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요약하면 장사가 곧 브랜드입니다. 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이거 전체 다입니다. 예. 특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기 끝에 배달앱 내 댓글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손편지랑 비슷한 건데 저희 카카오톡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작은 가게들이 브랜드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저런 요소들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기준은 있어야겠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이 전체 다입니다.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장사 전략이라는 거를 브랜드 전략이랑 똑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얘기를 이어서 드리면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놨어요. 핵심은 뭐냐면 우선 하나는 목표를 세운다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사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매출이에요. 매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만났던 사장님들 중에 예를 들면 되게 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나 되게 큰 선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실제로 매출이랑 관련이 있는 정도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막 가게를 시작했는데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먹여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가 먼저가 아니고 브랜드를 만들 때 매출에 대한 부분이 자기가 가능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에요. 그게 결국은 사장님들이 바로바로 뭔가 브랜딩을 실행한다는 맥락이랑 연결됩니다. 되게 큰 그림을 잡고 멋있게만 할 게 아니고 당장 만들 수 있는 거리들부터 시작하자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목표는 되게 선명해야 되고 방법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나 브랜딩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왼쪽에 우리 가게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이 있고 오른쪽에 우리 가게 목표가 있어요. 결국은 브랜딩이라는 작업은 이걸 좁히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 좁히는 건데 이 좁히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고객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근데 사장님들한테는 되게 큰 리스크이자 되게 큰 기회인 게 뭐냐면 매일매일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네, 매일매일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계속 해서 이 관계를 줄이는 것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가 브랜드라는 말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인데요. 제가 아까 자기다움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1, 2, 3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자기다움이 기준 중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장님들이나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 로컬 브랜드 다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정답. 네. 이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무조건. 아니 왜 공짜로 내가 광고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사장님들이 어려워하시냐? 기준이 없어서예요. 네, 기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뒤에 7가지 법칙은 앞에 3가지가 정해져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제 광고회사 경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광고 만드는 일 죽어납니다. 네, 힘들어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앞에 전략이 정해지면 뒤에는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장님들은 이런 일을 잘 못 해보셔서 뒤에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덮밥집을 하는데 나는 인스타그램에 무슨 콘텐츠를 올려야 되지가 막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소연덮밥 같은 경우는 거기도 똑같은 질문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장님이 따뜻한 인연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따뜻한 인연을 만드는 과정을 그냥 다 올리세요. 장 보러 가진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요리하시는 장면도 찍어서 올리시고 따뜻한 인연이라고 해시태그 붙여서 올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준을 정했으면 고민하지 말고 빨리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관점에서 좀 의견을 더 드리는 게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인스타그램은 각 잡고 만든 콘텐츠가 인게이지먼트가 더 안 나옵니다. 결과가 더 안 좋아요. 오히려 되게 편하게 올린 콘텐츠들을 소비자들이 소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더욱 기준을 정했으면 빨리 하셔라라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그러면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다음을 그럼 뭘로 만드냐, 어떻게 만드냐? 이게 또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브랜드를 만들 때도 핵심은 저 Y거든요. 저런 끊임없는 질문.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창업을 왜 하셨나요? 정말 여러분 중에 장사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존경합니다. 창업하신 분도 제가 존경하고요. 뭐냐면 이렇게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굳이 이 전쟁통 속에 왜 뛰어들으셨냐? 그 왜를 붙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게가 메인 메뉴를 정했다면 왜 도대체 그걸 정했냐? 그리고 도대체 고객들은 이 수많은 선택지 중에 왜 우리 가게를 와야 되냐? 여기에 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거에 답을 하면 자기다움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그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이제 요 그림이 보통 브랜드라는 말의 어원을 말할 때 요 그림을 보통 많이 보여드려요. 근데 이게 알려져 있기로 제가 챗 GPT까지는 아직 안 물어봤는데 이 브랜드의 시작을 보통 노르웨이 고어에서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노르웨이 고어의 뜻이 원래 뭐냐면 수많은 가축 중에 내 가축이 이 가축이다라고 구분을 하려고 도장을 찍는 행위를 브랜드의 어원이라고 보통 말해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어원은 애초에 시작부터 구별이나 구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소 중에 내 소가 뭔지를 알려면 그 소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말은 애초에 시작부터 차별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자기다움이 이거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장님들은 저는 어쨌든 독립된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다움이 더 날카롭거나 구체적일수록 아주 자연스럽게 차별화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다움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뒤에가 실행에 대한 부분인데 실행에 대한 건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핵심적인 걸 몇 가지만 좀 골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장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들만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한 가지는 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근데 요게 이제 브랜드 업계 용어로 굳이 말하면 이제 브랜드 스토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사장님들이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그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사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인스타그램처럼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냥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1000여 개 정도 되는 브랜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다양한 사장님들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장사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이기도 하고 뭐 이미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뭐 망했다가 다시 하는 분이기도 되게 다양한데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들어본 얘기 중에 저한테는 겹친 얘기가 한 개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한 개도 없었어요. 각자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전문적으로 말하는 브랜드 스토리랑 한 개도 다르지 않고 그게 실제로 브랜드 스토리고 브랜드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래서 많이 드리거든요. 저한테 스토리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면 이제 제가 그때부터 질문을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왜 시작하셨나요? 뭐 꿈이 뭐예요?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답을 막 하실 거 아닙니까? 다 끝나면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랑 한 얘기를 다 기록하신 다음에 A4 용지에 프린트해서 붙이시면 그게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물론 브랜드 스토리라는 거나 아니면 브랜드 슬로건까지 나아가면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들도 그렇고 뭐 브랜드 컨설팅의 버버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의 브랜드를 만들 때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만든 브랜드라면 사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거다. 그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다음이 요 폰트랑 컬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실행에 대한 맥락과 브랜드가 어렵다라는 차원을 좀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하는 건데 핵심은 하나에 있습니다. 하나.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제가 뭐 북토크 외에 강연을 할 때도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민트색 하면 떠오르는 컬러가 있으십니까? 실제로 배민 얘기를 많이 하고요. 뱀이 말고 보통 나오는 게 뭐 티파니라는 그 주얼리 브랜드가 보통 많이 나오는데 빨간색 있으십니까? 코카콜라, 코카콜라. 이게 저희 보통 맥도날드를 얘기를 많이 하고
코카콜라도 뭐 되게 그렇긴 하죠. 예, 빨간색 하면. 자, 초록색은 있으십니까? 아, 예, 스타벅스 정답. 오설록, 예, 오설록. 오설록도 처음 나온 답이네요. 예, 오설록도 딱 초록색이죠. 예, 그래서 전 스타벅스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파란색은 여러분이 별로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삼성 얘기를 보통 많이 하고 페이스북 요즘 메타로 바뀌었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퀴즈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컬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민트색 하면 배달의 민족, 빨간색 하면 맥도날드, 초록색 하면 스타벅스 이 브랜드가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민트색은 배달의 민족만 써야 되는 컬러인가요? 아니면 파란색은 삼성만 써야 되는 컬러인가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 컬러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보다 엄청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컬러의 핵심은.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희가 아무래도 로고를 만들다 보니까 컬러에 대한 어려움을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팀장님 크리에이티브한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서 유니크한 로고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컬러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약간은 좀 멀리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기준이 없어서이긴 한데 연결해서 보면 결국은 이 브랜드들이 이 컬러를 보면 떠오르시는 이유는 저 두 가지예요. 결국은 수많은 컬러 중에 저 한 개의 컬러를 저 브랜드는 골랐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접점에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고개 끄덕끄덕 하셨는데 초록색이 스타벅스 컬러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 맥도날드가 빨간색 쓸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전 보라색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보라색이 마켓 컬러도 있고요.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자 그렇게 찾아 들어가면 사장님은 컬러를 고르실 수 있을까요? 네. 세상에 그런 컬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거기에 있지가 않아요. 네. 이 브랜드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인상에 자꾸 남는 거는 되게 많은 컬러 중에 한 개를 골랐고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보여줬다는 거. 그게 끝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브랜드 만들 때 사장님들한테 그런 얘기 드리는데 사장님 생각보다 브랜드라는 게요. 용기의 영역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포기해야 돼요. 포기. 파란색을 정하는 순간 파란색 외에 다른 걸 쓸 수도 있겠지만 브랜드 일관성이나 고객한테 남기려면 다른 거 쓰면 안 되죠. 본인한테 손해예요. 결국.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대카드랑 배달의 민족이 대단한 브랜드인 거 맞죠? 브랜드도 너무 잘하고. 근데 여기도 똑같은 핵심인데 수많은 서체 중에 여기는 이제 만들었잖아요. 굳이 돈을 들여서 만든 이유는 결국 이 두 가지예요. 똑같이. 수많은 서체 중에 굳이 한 개를 골라서 그 다음에 그거를 할 수 있는 모든 접점에 썼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체를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맑은 고딕이라는 기본 서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팀장님 저는 맑은 고딕이라는 서체를 쓰고 싶어요. 못 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핵심은 이유가 있으면 돼요. 네. 맑은 고딕이라는 서체를 정했던 것도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다움이랑 연결되어 있고 기준이 있다면 아무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서체를 적절히 보여주는 게 오히려 그 다음에 따라올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실행의 문제라고. 브랜드랑 브랜딩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절대로 브랜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외부에 줄 게 아니라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돈이 안 들 수도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컬러도 똑같다는 겁니다. 컬러랑 서체도 사실은 사장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컬러랑 서체도 어려운 거 아니고요. 본인이 하실 수 있고 심지어 돈을 많이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차원으로 이 컬러랑 서체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그 책에 보시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법칙인데요. 펜입니다. 펜.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외부에 강연을 하거나 사장님들 만나서 멘토링 할 때 이제 자기다움만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요겁니다. 좁혀야 기회가 있다. 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르쉐라는 브랜드를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이 계시군요. 마르쉐라는 브랜드는 그냥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입니다. 근데 뭐 망원시장 이런 시장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스팟이 정해져 있진 않고 몇 군데 정해져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열립니다. 근데 이 마르쉐라는 브랜드를 롱블레이라는 데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공유를 좀 드리면 일단 재밌었던 거는 처음에 시작이 도시 청년들이 자연을 더 느끼길 바랬다라는 되게 원대한 비전이 있으셨죠. 근데 약간은 슬프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니까 고객이 많지 않았대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할 거리가 뭐냐면 재밌었던 부분이 이겁니다.
여기 대화하는 시장, 대화하려는 마음인데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마르쉐라는 브랜드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르쉐가 좁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어떤 거냐면 시장이니까 농부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라는 플랫폼이 있겠죠. 근데 여기 앞에 이 대화를 붙였어요. 대화를. 즉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로 이 시장에 오는 고객들은 자기가 먹는 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농부한테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반대로 여기에서 물건을 파시는 농부들은 자기가 만든 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구구절절 한도 끝도 없이 설명하고 싶어하는 분들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요 마르쉐가 시작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이 익명성에 먹을 것에 위기가 있다라는 배경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좁혀야 기회에 따라 말씀을 드린 게 처음에 그냥 시장이 아니고 대화하는 시장으로 시작을 일단 했어요. 거기에 먹을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좁혀놓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냥 시장이 아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지인들이 주로 왔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다르게 봤어요.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은 단순한 고객이 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마르쉐가 지향하는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팬이겠죠.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이 팬이 결국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팬에서 결국 이 팬덤이 시작되고 지금의 아미가 이렇게 된 것처럼 결국은 그 소수의 팬이 팬덤이 되고 그 팬덤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올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 팬이 중요하다는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 때는 특히 시작하는 브랜드거나 작은 브랜드한테는 100명의 고객보다 1명의 팬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통 기업들이 브랜드 만들 때 조금 있어 보이게 만드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오래가는 장사를 하려면 오래가는 브랜드를 하려면 이 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드려요.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저한테 반론을 하시냐면 내가 만드는 물건이 제품이 팔 수 있는 시장이 이렇게 넓은데 내가 굳이 이 시장을 냅두고 요만한 시장을 들어갈 필요가 나한테 있을까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왜 있어요? 라고 반론을 하시거든요. 제가 뭐라고 재반론을 하냐면 사장님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가 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내 색깔이 엄청 날카로우면 이 결과가 절대 0으로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최소한 1명의 팬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결국은 이 사장님의 장사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반론을 합니다. 이게 조금 부연 설명을 더 드리면 제가 이제 요즘에 갖고 있는 시대에 대한 생각이나 고객에 대한 생각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대중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까 이제 아보카도가 이제 로컬 브랜드들 만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요즘 지역이나 지방에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도 되게 규모가 크지 않지만 되게 자기 색깔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계속 하는데 미칠 지경입니다. 좋은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소화가 다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결국은 자기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많이 전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브랜드들은 결국은 다수는 아직은 아닐지 몰라도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소수의 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망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고 그게 결국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연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몇 가지 얘기만 좀 하고 제 강의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박가네 빈대떡 대표님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에너지도 들어가는데 내가 브랜딩을 왜 하느냐고 질문한다면 브랜딩을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답할 수 있겠네요. 네, 많은 사장님들이 실제로 브랜드하면 매출이 늘어나요? 저도 개런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장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장사를 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사장님들도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매출을 일으킨다는 게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브랜드나 브랜딩이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최근에 다른 사장님들을 인터뷰를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얻었던 문장인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달 비용이 나가고 매일 평판이 쌓인다. 근데 저게 저는 정말로 사장님들한테 완전히 적합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되게 브랜드도 만들기 어렵고 사업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만치 않다고.
근데 저는 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요 사례나 그다음에 요 말씀이나 종합하면 결국은 브랜드, 그게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더 나아가서 브랜드가 실제로 장사를 만든다라고 믿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장사를 하고 계시다면 이 책이 여러분의 장사가 브랜드가 되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을 브랜드로 만드는 데에도 저는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기준을 만들고 실행하는 건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